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여야 대치 전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저녁 호프회동을 갖습니다.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여야 인식 차이가 커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늘 저녁 호프회동을 갖습니다. 이번 회동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선 인사 겸 두 사람에게 제안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인영 대표님께서 한번 호프 타임을 한번 제안하셔서 이 맥주 잘 사주는 우리 형님으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같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연스레 상견례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하지만 여야의 셈법이 달라 이번 회동이 곧바로 국회의 정상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심사를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와 함께 추경 예산 가운데 강원도 산불 등 재해 관련 예산만 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야 3당이 국회를 일단은 정상화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고 여기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사과와 한국당의 즉각 복귀를 중재안으로 제시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주신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 속에서도 지난해 북한의 쌀과 비료를 무상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상 원조는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지난해 3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하면 지원이고 누가 하면 약탈인 걸까요? 서영수 기자입니다. 중국이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 속에서도 지난해 북한의 무상 원조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쌀 1,000톤과 비료 16만 2천여 톤을 북한에 무상 지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모두 670억 원 규모입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무상 원조가 이뤄진 시기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였다는 부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방중한 이후 6월까지 세 차례 중국을 찾은 것을 계기로 무상 원조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나름대로 성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반복되던 지난 2017년에는 중국의 대북 무상 원조가 없었습니다. 북중수교 70주년인 올해에는 시 주석의 방북도 검토되고 있는 만큼 지난해 못지않은 중국의 대북 무상 원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네 번째 방중을 통해 북중 전략적 밀월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지난 2009년 숨진 배우 장자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성접대 강요와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지만 재수사 권고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늘 오후 지난 2009년 사망한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재수사 권고 여부를 공개합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 13개월 동안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와 유력 인사들의 성범죄 연루 여부 등 12가지 의혹을 놓고 조사해왔습니다. 조사단은 불합리한 계약을 근거로 당시의 소속사 대표가 술 접대를 강요하고 당시 통화 내역 등이 수사 기록에서 빠지는 등 당시의 부실 수사 정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핵심 쟁점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핵심 증언을 내놓은 동료 배우 윤지호 씨의 신빙성 문제와 공소시효, 증거 부정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사단 내에서도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수사 권고는 장 씨의 소속사 대표 김 씨의 위증 혐의 등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10년 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장 씨 사망과 관련된 여러 의혹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며칠 전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사람을 검거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죠. 당시 여경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경찰의 해명에도 여경 무용론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남자 경찰관이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 주치자를 제압합니다. 제압 과정에서 함께 있던 여자 경찰관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수갑을 채우는 일을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합니다. 남자가 하나 나왔어요. 빨리 잡아. 빨리. 남자 나왔어요. 빨리 한번 잡아. 세우세요. 빨리 세우세요. 빨리 세우세요. 저요.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여경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여경을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즉각 불시에 공격당해 어쩔 수 없었다면서 사건의 본질은 경찰관 폭행이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지난 1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이 잘 대처했다는 식의 언론 보도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시민을 끌어들였다는 지적과 함께 여경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등 도를 넘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여경을 선발할 때 체력 기준을 올려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여경에 깔려있는 불신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노사민정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상생형 모델 광주형 일자리 제2의 지역으로 경북 구미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확정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분양시장이 싸늘하게 식자 콧대 높던 건설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기존의 절반까지 낮추고 중도금을 연체해도 대출 금리 수준의 이자만 물면 계약을 유지해주겠다는 겁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최소 분양가격이 10억 원대인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중도금 대출이 안 돼 현금이 부족한 소비자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결국 건설사가 몸을 낮췄습니다. 통상 중도금을 제때 못 내면 연 8%의 연체이자가 붙고 최악엔 계약이 해지되는데 이젠 중도금을 절반만 내면 은행 대출금리 수준의 연체이자로도 계약을 유지해줍니다. 건설사 측은 중도금 일부를 연체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며 이른바 연체 마케팅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콧대 높던 계약금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청약시장이 뜨거울 때 계약금은 분양가의 20%였는데요. 최근 이 계약금을 10%로 낮추는 건설사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청약 불패 신화를 써내려온 서울과 수도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분양이 발생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느니 금융 부담을 떠안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미분양보다는 금융 쪽에 혜택을 주면서 청약률을 높이고 분양을 완결하는 것들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전국의 분양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기준점인 100에 훨씬 못 미친 77로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지난달 강원 동해안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 기억하시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상처가 여전한데 이런 대형 산불이 언제든지 또 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한 사극 드라마 세트장에 불에 탄 잔해들만 나뒹굽니다. 주변 나무들은 그을려 타 죽은 채 갈색 빛을 띠며 겨우 버티고 서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 동해안 축구장 700개 넓이를 집어삼킨 산불이 휩쓸고 간 곳입니다. 여기 불에 타 죽어있는 나무를 만져보면 이렇게 탄가루가 묻어나오는데요. 불이 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지금도 이곳 피해 현장에서는 탄 냄새가 퍼지고 있습니다. 뭐 무서워서 도망갔죠. 뭐 불이나 도망갔지 다 뜨거워가지고. 그래 억울해요. 그래. 저 나무 탄 게 속상하다 그래.
산불 방지센터에는 지나간 산불을 신경 쓸 틈도 없이 실시간으로 산불이 난 영상이 접수됩니다. 국내 대형 산불의 절반 이상이 몰릴 정도로 강원 동해안은 산불 위험에 시달립니다. 기상청은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 바람 통로가 생기는 데다 공기를 빠르고 뜨겁고 건조하게 만들어주는 지형이 위험을 키운다고 설명합니다. 큰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식 장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강해서 현장에서 즉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상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봄뿐만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산불이 연중 일어나고 있어 대응 시스템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주말이면 한강 등지에서 취미로 드론 날리는 분들 많으신데요. 육군이 이런 드론을 전투 상황에 접목시키면서 다양한 활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최고 시속 140km의 속도로 이리저리 날아다니던 드론이 숲풀 속 적군을 찾아냅니다. 이후 고성능 폭탄을 장착한 채 직접 적의 차량에 자폭하며 임무를 완수합니다. 360도 촬영 카메라가 달린 드론은 3D 모델링을 통해 주변 지형을 정확하게 구현해냅니다. 서욱 육군 참모총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육군 드론교육센터 소속 장병들이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전투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기존의 감시 정찰에만 한정되던 드론의 활용이 생화학 공격에 대한 오염 처리 작업부터 운송으로까지 폭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개조된 수송용 드론은 한 대당 10kg까지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드론 6대면 중대급 부대의 식량과 탄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조종사 114명을 배출한 육군정보학교 드론교육센터는 앞으로 조종사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전 군에 사용하는 드론 마스터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드론교육센터의 목표입니다. 2023년도가 되면 약 8,000명의 드론 조종사들이 양성될 것으로. 육군은 또 고등기술연구개발실을 열어 각 상황에 맞게 드론을 자체 개발하는 작업도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수차례 토네이도가 발생해 집과 담장이 무너지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5월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등 겨울 폭풍이 찾아와서 산간 지역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주택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잔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도 뿌리채 뽑혀 쓰러져 있습니다. 옷을 벗은 것처럼 지붕이 사라진 집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미국 중부에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는 토네이도가 발생해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 tried to dive under our kitchen table. It was pretty heavy. And there's damage in the backyard. 주말 동안 토네이도가 34번 발생했고 우박이 떨어졌다는 보고도 33번이나 접수됐습니다. 이번 악천후는 텍사스와 미네소타 남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5대5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인구가 모여있는 시카고 대도심 지역도 영향권에 들어 5천만 명 이상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주택이 무너지고 트럭이 뒤집히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5월에 이례적으로 눈폭풍이 찾아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며 일부 산간 지역에 60cm가 넘는 눈이 내리고 해안 지역에는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봄비의 심술도 스포츠 열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프로축구 포항이 빗줄기를 뚫고 4연승을 달렸고 김기태 감독이 물러난 프로야구 기아는 하나에 완승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포항 이진현의 크로스를 완델손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머리로 받아 넣습니다. 포항은 10분 후 경남 김승준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경기 막판 완델손이 또 한 번 빗줄기를 뚫었습니다. 김승대가 가랑이 사이로 패스하자 몸을 날리며 발을 갖다 대 골망을 갈랐습니다. 시즌 초반 성적 부진으로 감독을 교체한 포항은 김기동 감독 부임 후 4연승을 달렸습니다. 대구와 인천도 빗속 혈투를 벌였습니다. 대구 세징야가 중거리 슛으로 골문을 열자 인천 문창진은 발리슛으로 맞섰습니다.
후반 30분 에드가가 몸을 날린 대구가 마지막에 웃었습니다. 강원은 후반 추가 시간 터진 김지연의 결승골로 성남의 역전승을 거뒀고 서울은 두 골을 몰아친 페시치의 활약으로 상주를 꺾었습니다. 사흘 전 김기태 감독이 사퇴한 꼴찌 기아에선 에이스 양현종이 팀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한화를 상대로 7이닝 동안 삼진 7개를 뺐으며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타선에선 박찬호가 4안타로 펄펄 날았고 이창진이 쐐기타를 때려 5대0 완승을 합작했습니다. 기아는 박흥식 감독 대행 체제 후 2승 1패로 반등했습니다. 키움은 이틀 연속 터진 김하성의 3점 홈런을 앞세워 롯데를 대파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다음은 화제의 영상입니다. 숨막히는 자연 경관을 바라보며 마라톤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20회째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67개국에서 1,5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했는데요. 선수들은 무려 5,164개의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계단 하나하나를 오르다 보면 그 주변 절경이 장관이라고 하는데요. 호주 출신의 마라토너가 3시간 25분 25초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네요. 요즘 다양한 유형의 카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미니 돼지를 볼 수 있는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일본 도쿄엔 미니 돼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약 9,000원 정도의 음료 한 잔 값에 미니 돼지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데요.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주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시작된 이 카페. 영업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돼지 모양의 굿즈도 불티나게 팔린다네요. 작은 동전 하나로 마을의 시장을 뽑는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이 필리핀에서 일어났습니다. 필리핀 서부의 한 마을에선 동전 던지기로 마을 시장을 뽑았습니다. 두 후보가 각각 3,495표로 공동 1위를 했기 때문인데요. 최종 당선자는 바로 이 여성 후보. 전 시장이던 이 여성은 필리핀 선거법에 따라 3번의 동전 던지기 끝에 승리했습니다. 상대 후보도 이를 인정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주말 동안 이어졌던 비는 아침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치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여의도 환승센터에서는 먼저 비구름의 영향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영서남부와 충청 내륙, 남부 내륙에서는 오늘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비구름이 빠져나가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이 시각 서울 15.8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도 19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은 서울 12도까지 내려가겠고 일부 내륙에선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이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곳곳에서 비가 오다가 낮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중국에서 어제 발원한 황사가 오전에 서해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15.8도, 대구 20도, 부산 17.6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전과 전주 20도, 부산 23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서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30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